지금이 모든 것의 고점 기록 갱신이잖아요. 그 말은 엄청 깊은 하락이 인접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경계성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박보미 TV. 박보미 TV 세 번째 계좌네요, 이제. 네? 확실히 우리 컨텐츠는 좀 과해. 아니 근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미팅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컨텐츠들 막 40분씩 된다 그러면 다들 놀라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유튜브는 그 10분 넘으면 잘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들. 근데 이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라면은 길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가 아무리 뭐 짧은 거 많이 추구한다고 해도 내가 공부하려고 한국 역사 딱 켰는데 10분 만에 끝나. 엄청 빨리 해가지고 태종태세 문단세 하면서 갑자기 끝나. 그러면 약간 이거 뭐야. 야 너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시간 쫙 비워두고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10분 만에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채널은 그런 쪽에 가까운 거겠죠? 근데 저는 요즘 긴 영상이 좋은 게 출근할 때나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는 시간에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를. 근데 사실 요즘 환경 코리아마켓도 한 30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짧게 느껴져요. 다음 거 고르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 끝났네 이제 다시 뭐 성경제 들어가야 되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긴 컨텐츠 좋아요.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채널도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길어지다 못해 지금 2시간 반짜리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금 준비하기 위해서 뭐 돈 모아라는 뜻인가? 라는 평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계좌의 명확한 하나의 한 종류입니다. 즉 이름이 조금 비슷한 거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금 저 연금 있는데요. 연금, 보험 다른 거고요. 변액, 연금 다른 거고요. 오 종신,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의 성격을 가진 듯한 녀석들은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연금저축이라는 이 네 글자는 계좌의 종류의 이름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도 연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고 연금저축이 없으면 아 연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장르라는 거예요. 명확한 장르.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하고 계실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700만 800만 정도 되니까 우리 곰곰이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반일 것 같아요. 근데 하고 계시더라도 아마 보험을 하고 계시겠죠. 잔고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있어도 연금저축 펀드를 하셔라는 거예요. 왜냐? 연금저축은요. 은행에서 하는 신탁이 있고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받는 혜택. 네, 세액공제도 받는 건데 연금저축 펀드. 그렇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서는 뭘 팔까요? 신탁. 신탁을 팔다가 이거 판매 중지됐습니다. 강제로 중지됐어요. 수익률이 낮아서. 지금은 펀드 합니다. 은행에서 펀드 열 수 있어요? 네, 은행에 가서도 다 펀드 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가도 펀드예요. 여러 금융사들이 서로의 상품을 공유해서 서로 팔 수 있도록 열렸어요. 옛날에. 그 방카슈랑스라는 이런 이름도 쓰고 그럽니다. 서로 상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요. 저도 옛날에 보험을 팔 수 있었어요. 롯데 빼빼로를 사기 위해 롯데마트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이마트 가도 팔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기하지 않죠? 야, 신세계가 롯데 걸 파네? 이상해하지 않죠? 그죠? 그것처럼 은행과 증권사는요. 둘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입니다. 야, 계열사가 만든 것이든 아니든 우리 형이 만든 거든 아니든 팔면 돈 버는 게 장땡인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도 펀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열어도 지금은 펀드가 메인입니다. 저기서 투자해요, 은행도? 네. 어. 이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불 수 있고요. 그 돈 중에서 600만 원까지 붙는 거는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연봉 5,500 넘는 사람은 13.2%, 5,500 안 넘는 사람은 16.5%라는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을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은 돈은 55세가 지난 아무 시점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연금저축이죠. 그렇다면 고민이 되는 건 이겁니다. 위에 이거는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돈 되면 600만 원까지 붙는 게 낫고 돈 안 되면 600까지 채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유 되는 선에서 넣는 게 좋고
돈 진짜 여유가 있으면 600 넘게 붓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600 정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은 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세액공제에 충분히 막 돈 1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연말정산할 때 우와 나는 100만 원 더 돌려받았네. 나랑 연봉이 똑같은 친구는 100만 원 뱉어내던데 하면서 이제 연금저축의 파워를 느끼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매년 600 또는 1800이라는 큰 돈을 넣고 나서 그 돈으로 우리는 뭘 사야 될지 하나의 고민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반반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반 투자라는 건 기억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깻님은 언제 반반이라는 말을 쓰나요? 치킨 고를 때 그거 말고 쓴 적 있나요? 약간 그거 아니에요? 고민될 땐 반반. 맞네. 짬짜면 같은 느낌이구나. 자, 치킨 반반은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것처럼 연금저축 계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 반반이라는 것은 무난하는 거죠. 무난한 거. 누구나 요거 좋아하는 거 있고 실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서의 반반은 주식 반, 채권 반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히는 6대 4예요.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처럼 전통적으로 유명한 거는 6대 4인데 연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6대 4나 5대 5나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식 반은 뭘로 채울까요? S&P 500. 지구상에서 제일 무난한 S&P 500. S&P 500이라는 주식을 ETF로 살 거고요. 채권은 미국 10년 물 채권을 살 겁니다.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을 살 거예요. 미국 시장을 담는 거네요. 네. 초장기로 연금 계좌에서 담는다면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적립식으로 계속 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비싸도 사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출처에서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투자하고 싶으면 일단 S&P 500을 해라는 말을 듣는데요. 떠돌아다니는 말에 S&P 500 투자하면 됨.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심플한 게. 네, 그렇게 그냥 답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는 되게 경계성이 느껴지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답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워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오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S&P 500이 답이 되는 날이 오다니. 옛날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반 또는 6대 4 이게 가장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포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6대 4? 아니요. 저 룸메가 예전에 투자 한창 얘기할 때 룸메가 연금 계좌에서 6대 4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한 1년 전쯤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오. 그 전부터 되게 6대 잘하고 4 있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전부터 자기는 6대 4를 하고 오. 있다길래 그거 어떻게 알고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 대표님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회사 자금의 일부를 이렇게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데 그게 6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지금 장 좋아서 되게 투자 수익률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야, 바로 좋다고 답변은 나오는 진짜. 거군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저렇게 6대 4 전략을 취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와닿지 않았었는데 간접 경험한 거죠. 저는 6대 4가요. 아까 막 답이다 거의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퇴직연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으로 그냥 6대 4 정도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신기하죠. 네. 자, 반반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 미국에서 유명한 S&P 500을 그대로 담는 SPY라는 ETF입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의 ETF입니다. 우리는 줄여가지고 스파이는 좀 근데 스파이라고 읽히지 않아요? 철자가 똑같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우리도 다 스파이라고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스파이 사면 돼. 어감이 왜 저런 게 됐을까? S&P 500을 사는 제일 쉬운 방법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파이를 사는 건데요. 이거는 와 $600면 이거 돈 100만 원이죠.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와 차트 진짜 대박이다. 야, 이게 와 아니 저게 옛날부터 쭉 온 거잖아요. 90몇 년이군요. 근데 과거를 보면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닷컴 버블이겠네? 일자인데요?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이거 코로나, 이건 미중 무역 분쟁 또는 뭐 브렉시트 뭐 이런 거였을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게 관세겠군요. 근데 진짜 길게 늘려놓고 보니까 대박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정확한 딱 예시네. 저 때 사놓고
꾸준히 적립했다든지 저때 사놓고 쭉 견딘 사람은 지금 수익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 바뀐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는 많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책이 많습니다. 투자 기본서가요. 거의 기승전 S&P 500을 끝납니다. 아, 안 그래도 제 최근에 또 명절 때 다른 사촌 동생 만났거든요. 사촌 동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대가족이에요? 2명밖에 울산으로 많았는데. 대체 몇 명이 모인 거야? 네, 그래서요? 아니 그 사촌 동생한테 제가 한 2년 전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정석대로 알려줬어요. S&P 500 아마 미배당이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아무리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하면 돼라고 하고 이제 저는 떠나고 잊고 이번에 갔을 때 갑자기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고 안 샀는데 수익률이 아. 엄청 좋아. 아, 안 돼. 그 뒤에 말이 너무 슬퍼. 그때 사고 안 샀다고요? 아 그때 사고 안 샀대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좋아. 이래서 자동이체가 필요해. 아 제가 더 억울하더라고요. 알려준 사람이 억울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때부터 쭉 샀으면 진짜 좋았을 텐다니까 굳이 뭘 몰라. 지나고 나면 항상 그 후회밖에 없습니다. 일찍 아. 팔았던 후회와 더 많이 사지 않은 후회. 벌써 하고 있군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미국의 역사, 자본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위기가 왔었던 것도 너무나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겨냈던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어려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죠. 아니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봐봐요. 비가 항상 왔어. 항상 그쳤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번 비는 안 그칠 거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던 통계인 거잖아요. 과거의 위기 역사를 보면 언제나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위기가 오고 가까운 시점에 반등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지금이 모든 것의 고점 기록 갱신이잖아요. 그 말은 엄청 깊은 하락이 인접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경계성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항상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투자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폭락을 했다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장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연금 계좌에서는 적립식으로 사잖아요. 아우 너무 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오르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계속 사서 모아야 되는데. 내 말이 난 지금 연금 계좌에 얼마 안 들어있는데 지금 계속 모아가는 입장에서 자꾸 오르니까 아 물론 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계속 사야 되는 사람에게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그렇게 반길만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이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급등처럼 올라가니까 좀 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올라갈 거는 알고 사는 거니까. 미처 모으기 전에 미래 거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는요. 이게 IEF겠군요. iShares 72여 트레저리 본드 ETF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만기 7년에서 10년 정도, 실제로 듀레이션은 저거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7년, 10년 정도의 만기를 가진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 ETF의 가격 추이를 보면요. 자, 요렇게 보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채권은 최근에 안 좋았어요. 그러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런 자산 못 사요. 왜냐? 다 좋은데 굳이 왜 내가 왜 안 좋은 걸 골라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식이 좋으니까 채권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역사에서 주식과 채권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계좌에서 주식을 한껏 담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좋을 때만을 기억하기에는 이 연금 계좌에서의 호흡은 너무 길어요. 근데 채권을 넣어둔다는 거는 안전마진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어쨌든 이자를 주긴 하잖아요. 가격이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시기가 와도 채권은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이자를 계속 내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투자인 채권이고요. 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호흡이 정말 긴 계좌에서는 저런 정도의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요.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놀이공원 앞에서 깻님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평생 해야 돼. 그러면 바짝 벌고 엑시스는 없는 거예요. 좀 안전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생 벌긴 해야 됩니다. 풍선을 팝니다. 날씨가 좋아요. 풍선 사람들이 놀이동산 들어갈 때 하면서 하나씩 하겠죠? 비가 옵니다. 안 팔리겠죠? 그죠? 이번에는 우산을 팝니다. 흐린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리네. 풍선 또 안 사겠죠? 그죠? 하지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반 담는 전략은요.
깻님이 놀이동산 앞에서 풍선과 우산을 딱 두 개를 가지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면 팔은 두 개니까 집에서 애초에 출근할 때 풍선만 다 들고 올 수도 있죠? 우산만 다 들고 올 수도 있어요. 풍선만 들고 왔는데 그날 날씨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집에 들어갈 거고,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비가 오면 우산 다 팔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버리고 항상 반반을 들고 가는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률을 낮추되 내가 빈손으로 돌아온 일은 없게 만들기 위한 거고, 이게 연금 계좌에서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네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지만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 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안정 성향인 사람한테 맞겠다, 진짜. 그렇죠. 왜냐? 주식만 사도요, 장기적으로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라는 걸 무조건 품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그 계좌를 보고 있으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반 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아직 덜 됐다, 부족하다,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꼭 반반 섞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반 살 수 있는 ETF는 무엇이 있을까? 자, ETF 이름 되게 깁니다. 외워야 돼요. S&P 500 미국 최혼합 50 액티브. 끊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옛날에 언어 영역 이렇게, 아니다, 언어 영역이 아니지, 영어. 영어가 이렇게 했죠. 이 주입식 교육 어쩔 거야. 똑같이 배웠어. 아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영어를 그렇게 배웠어요? 대답해 끊어야죠. 밑에 S 적고 V 적고 이런 거예요? 똑같네요. 자, 이거 끊어서 해볼게요. 미국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S&P 500이라는 주식을 담을 건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채권도 같이 담네? 미국에 있는 주식이랑 미국에 있는 채권을 혼합해서 담네? 레시피가 어떻게 돼요? 얼만큼 혼합해? 반반 담네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액티브하게 운용을 해줄게. 됐죠? 주식과 채권을 반반 담는 게 이겁니다. 이름에 다 담겨있긴 하네요, 뜻이. 네. 자, 이 ETF는 4개 정도가 있고요. 에이스, 원큐 플러스 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뒤에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자산 금액 보면요, 9천억, 2천억, 600억, 600억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수익률 7.8, 7.6, 8.0, 8.7 편차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반반 섞여 있잖아요. 네. 하나만 들어있으면 손댈 게 없죠. 네. 근데 반반 섞여 있고 이거를 관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너무 커지면 얘 워워워, 얘 더, 얘 워워워. 이 작업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S&P 500만 샀을 때 수익률보다는 낮긴 낮네요. 그렇죠. 아까 얼마였죠? S&P가 요즘은 장이 좋아서 한 10 좀 넘는 것 같아요. S&P는 가장 긴 역사로 볼 때는 12.2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진짜 과거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S&P 500 태어날 때까지 고려하면 10에서 12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반반 섞어도 7, 8 정도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보수 0.15, 0.15, 0.15, 0.1 뭐예요? 오타 아니죠? 아무거나 사세요. 귀찮아가지고 복붙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 똑같네? 뒤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 하나만 담는데 여러분들은 계좌 속에 몇 개 있는 거죠? 일단 주식 500개. 그리고 채권은 이 하나가 진짜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미국의 채권 한 덩어리랑 주식 500개를 반반 섞어가지고 꽉꽉 채워서 담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죠. 이게 연금저 쪽에서 하게 되는 반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계좌입니다.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거 사촌동생한테 보내주면 언니 쉽게 해준다며. 언니 영상이 2시간이야. 이거 다 봐야 돼? 아니 그거죠. 결론을 적었잖아요. 결론에 대한 설명이란다. 그럼 꼭 멘트 남겨요. 야, 정말 귀찮으면 2분까지만 봐. 알았죠? 상품명은 이제 카톡으로 다시 보내고. 아니 근데 설명도 봐야 되는데 자기 건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할 때 연봉만큼 투자해라. 많이 얘기하죠. 의미 있는 투자라는 연봉. 왜냐, 그때부터 흔히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투자를 불로소득이라 했나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죠? 정신적인. 땀도 많이 나고 얼마나 정신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때로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일해서 버는 것만큼 편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쉽다고 느끼기 착각하기 쉬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보여드린 연금도 그리고 IRP도 앞으로 막 30년, 40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IRP입니다. 네 번째 계좌 IRP. ISA랑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자, individual. individual. 발음이 매우 갑자기 한국 특해졌어요, 아까보다. retirement. 펜션. 펜션. 펜션이란 말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놀러 어디 가죠? 펜션. 연금이 영어로 뭐죠? 펜션. 철자가 똑같을까요? 네. 그렇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놀고 먹을 때 다 쓰는 돈이 펜션인 거죠. 그래서 펜션에서 펜션 받으면서 쉬는 거죠. 우리는 펜션을 떠올릴 때 놀랍게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연금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즐기면서 사는 친구들은 펜션이라면 어디 펜션, 가평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개조를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펜션이라면 연금이 먼저 떠오르는 날이 오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연금저축은요.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연금저축이랑 이 총 한도가 공유가 됩니다. 즉 계좌가 몇 개든 연금저축과 IRP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1년 동안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라면 1,800만 원 밖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 하나만 있다면 거기에 1,800을 넣을 수도 있고 IRP가 있으면 뭐 900 나눠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IRP에 넣는 돈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이나 똑같고요. 이것도 연금저축과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IRP에 9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 속에 연저에 600만 원 한도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사람은 IRP에 300만 원만큼 룸이 남았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라면 IRP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900까지 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IRP는 여기 안에서는요. 펀드와 ETF 중에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릴 전략은 DDF 2050. 저는 2050입니다. 자, 제가 2050인 이유는 깻잎은 몇이죠? 이거 내 출생 연도 더하기 65라 그랬나요? 네, 머릿속에 나의 생일을 떠올립니다. 생일의 연도에다가 65를 더합니다. 저는 2060. 2060 하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저보다 한 10살 형님이신 분들은 2040, 사촌 동생 정도라면 2045, 왜요? 조카 정도라면 사촌 동생인데 왜 2045예요? 2055. 늙은 동생이 있나 했네. 자, 그리고 제 조카 정도라면 70? 70 아직 안 나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숫자가 완전 끝쪽으로 가 있을수록 주식의 비중이 높은 거일 뿐인 거죠. 네, 주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의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 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주식이 서서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깻님은 2060 할 거 아니에요. 네. 60 하면 아마 주식 비중이 최대치일 겁니다. 아마 대략 80%? 그럼 지금 사면 80%인데 다른 거 펀드 안 바꾸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도 만약에 한 20년 지났어요. 그럼 주식 비중 엄청 줄어 있어요. 많이 줄어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2060년이 거의 도달했을 때쯤에는요. 어떤 운용사의 상품은 20%, 주식이. 나머지 80이 안전자산이에요. 채권으로 담겨 있겠죠. 일부 공격적인 곳은 한 40조 안 되게 그 정도까지 주식이 줄어들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요. 평생에 걸쳐 주식을 하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젊을 때 예금으로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주식금 받아서 주식하는 반대죠. 반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오히려 젊을 때 지금 시작할 때 엄청 아껴야 되는데 지키는 마음이 많이 작용하는데 그때 진짜 과감하게? 그때 진짜 과감하게 주식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주식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 즈음에 퇴직금도 나오고 돈 많아지잖아요. 그때 진짜 거의 예금에 준하는 채권들 쭉 깔고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반대였어요. 그 댓글 중에 TDF 2025처럼 숫자가 지나간 거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이었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아요. 가끔 이게 계속 살아있어요? 네, 약간 그 지구 종말의 날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2025년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낮춰주던 주식의 비중이 최대로 낮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냥 쭉 갑니다. 즉 저걸 그대로 꼭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채권 한 80, 주식 한 20 정도 되는 아주 보수적인 운용을 계속하는 사람으로 돼요. 그럼 이게 뒤에 숫자 2050, 2060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투자 성향대로 투자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 숫자 자체를 저 연도가 될 때까지 주식을 줄여준다 느낌인 거예요. 저게 아. 도달되면 주식은 그때부터 이제 낮은 상태로 쭉 간다라는 거죠. 계속 숫자가 뭔가 전환 되면 뻥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들죠? 안 없어져요, 진짜? 안 없어집니다. 신기하다. 맞습니다. 진짜 없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2026년에 사면 안 될 주식 같아요. 지금 사도 되죠. 가장 음. 보수적인 TDF를 선택하고 싶다면. 자, 이런 TDF 한번 골라볼까요? 짠. TDF 이름이 설명 안 해줬다 우리. T, 타겟, D, 데이트, F 펀드. 번역하면 시간이 정해진 펀드. 네 맞습니다. 무슨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은퇴. 그쵸. 이름 뒤에 적혀 있는 연도에 은퇴할 것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펀드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건 미국에 있던 거를 벤치마크에 연 거고요. 미국에서는 TRF라고 부릅니다. TRF. 리타이어먼트를 붙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TDF로 가지고 왔고요. 자, TDF는 검색이 다행히도 쉬워요. 일반 펀드 검색에 들어가가지고요. TDF라고 검색을 하면 다행히도 결과에는 TDF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는 IRP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필터링해서 2050을 쳤거든요. 숫자를. 그랬더니 이렇게 쭈루룩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면 미래세, 신한, 삼성, KB, 마이다스, 한화, KB 등등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TD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군요. 진짜 글자 사실 미래에셋 전략 배분 저 정도는 알아먹겠어요. 근데 그 밑에는 하나도 모르겠고 CPE 저건 뭐죠? 일단 2050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3천억, 2천억, 2천억, 1천억 고민할 거 전혀 없죠. 이 정도 충분히 크면 됐어요. 1년 수익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뭐지? 전략이 다른 건가? 전략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갈려요. 진짜요? 운용사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TDF는 미국에 있는 거 벤치마크에서 가져온 거라 했잖아요. 네. 초창기 때는 이렇게 초장기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나라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금융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캐피탈그룹 가져오고 저기 어디는 메릴린치가 가져왔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포트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상태로도 한 10년 지났잖아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잘한다? 네. 우리도 이제 10년의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미국 거 안 사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다 따로 성격에 맞는 대로 포트를 운용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제 좀 갈립니다. 보수는 여전히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일반 펀드는 보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2050은 주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이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 보이기는 해요. 네.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한번 골라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DF의 장점, 일반 펀드에서 TDF라고 치고 검색하면 TDF만 나온다는 장점, 단점은 그 TDF 2050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에요.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상위 7개만 가지고 온 거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걸 어떻게 고르지? 약간 이 생각은 했어요.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나는 큰 게 좋다. 운용 규모를 본다. 네, 운용 규모를 본다. 그러면 미래셋 전략 배분 TDF 2050 이게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운용사 있을 때 엄청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때도 미래셋은 TDF와 연금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그런 거 안 유행할 때 아니에요? 그쵸. 유행을 한다고까지는 아니었고 지금은 모든 곳에서 연금을 얘기하잖아요. 미래셋은 다녔었지만 보통 다니면 자기 회사 싫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연금에 있어서만큼은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도 연금 무새가 되고 나서도요. 정말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TDF 시장에서 저렇게 1등이 돼 있는 거죠. 미래세 안에 부서에 은퇴연구소라는 곳도 있어요. 진짜? 거기에 우리 채널에 나오셨던 김경록 박사님 그리고 거기 김동엽 상무님도 계시고 이상검 전무님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 많이 배운 거고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연금에 대해서 진짜 크리에이터예요 다. 정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미래셋이 연금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야 연금 돈 안 된다고 돈 안 된다 하는데 연금 나 혼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증권사에다가 운용사 오니까 미래세 운용해서 엄청 이걸 챙기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앞을 보는 능력. 자, 이번에는 수익률입니다. 1년 수익률. 과거의 1년 수익률이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잘하는 친구들이 내년에도 잘할 가능성이 있죠. 뭐랑 비슷하냐면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그 다음에도 잘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을 메인으로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투자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디가 제일 잘했어요? 마이다스? 마이다스는 뭐예요? 마이다스는 운용사입니다. 아, 위에는 금융 계열사들이잖아요. 네. 미래셋은 증권사도 있고 운용사도 있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할 것이고, 신한은 뭐가 있죠? 은행, 은행. 삼성은 뭐가 있죠? 삼성전자. 전자. 전자까지 안 가도 돼요. 삼성생명과 화재가 이미 짱이기 때문에 아. 그 시장에 어떻게든 다 금융계열사로 있는데, 이제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 업계에서는요 독립계라 부릅니다. 독립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 지주나 금융 계열사의 운용사가 아니라 요것만의 하나의 별도의 회사인 거예요. 아, 이걸 위해 태어난 회사인 거예요? 네, 그런 느낌. 어. 독립계. 그러니까 제일 해석하기 쉬운 거는 대기업 소속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 커피 먹을 때도 어때요? 스타벅스, 투썸, 커피빈 다 대기업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고미복스 이런 거 하나 만들면 그거 독립계죠. 금융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장단이 좀 있어요. 장점이 있다면 진짜 그 회사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쵸, 철학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또 엄청 큰 규모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좀 덜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ETF 운용하다 보면 미국 주식 하나 사려고 해도 환전하잖아요. 환전도 많이 하는 증권사가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총 보수 보면 만약에 싼 걸 사고 싶다. 네. 수익률은 미래의 확정은 아니지만 보수는 확정이죠. 아, 마이다스가 제일 싸군요. 눈에 띄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료 만들면서 눈에 띄게 되는, 진짜 이러면서 하나 배우게 되는, 우리가 뭘 배운 거죠? 아, TDF 시장에서 마이다스가 저보수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펀드잖아요. 그러면 상품에 들어가서 펀드를 들어가서 검색해서 사야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용 규모가 제일 큰 미래에셋을 사겠다 해서 들어가요.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뭘 봐야 돼요? 보통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반 펀드를요 퇴직연금 메뉴에 들어가서 사거나 아니면 펀드 검색 들어가서 퇴직연금 계좌를 이렇게 입력하고 사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 사지는 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솔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계좌에 사지는 거니까 그냥 사면 됩니다. 아. 사지면 사면 돼요. 공부 관점에서 만약에 배워보자면 퇴직연금 펀드들의 특징은요, 뒤에 있는 이 C-PE, C-R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영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저분합니다. 아. 지저분하면 퇴직연금 거예요. 아. 막 CP 뭐 있고, 막 R2도 있고, CPR도 있고, 퇴직연금 적어놓은 것도 있고, 퇴직연금 글자를 중간에 적어놓은 것도 있고, 끝에는 P만 있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사는 건 이 붙었고 안 붙었고 복잡한 게 되게 많으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사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컴퓨터로 했죠. 네. 컴퓨터로 하니까 이 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우리 곰곰이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뭘 보시게 될 거냐면 C-P2E, C-PE, C-RE, CPE, E도 있고 E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사시게 될 텐데, 너무 복잡한 생각 하실 필요 없이 그게 떠 있다면 그걸 사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네. 네. 그냥 퇴직연금 필터링 된 것 중에 숫자만 입력해서 맞으면 그냥 사면 되네요. 네. 저걸 공부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니까 또 다음에 제가 컨텐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특징적인 거 하나는요, TDF도 ETF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의 시대는 ETF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ETF 컨텐츠, 기본 컨텐츠 진짜 많이 만들었었는데죠. 요즘에는 기초까지는 사실 안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 ETF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내가 너무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 돼요?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걸 리뉴얼 좀 해서 가지고 와야 되나? 자, 아무튼 ETF는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TDF라는 친구를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일반 펀드입니다.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TDF에서. TDF에서는 일반 펀드가 주류일 때 출시가 됐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것만 팔렸을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심지어 TDF의 매수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일어납니다.
은행은 ETF가 안 되죠. 일반 펀드를 다루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TDF 시장 자체는 일반 펀드를 중심으로 큰 잔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ET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ETF로 출시되는 것들이 나온 게 이제입니다. 이게 훨씬 늦어요. 잔고 볼까요? 차이 나죠?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 키움에서 지금 2050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순자산 보면 아직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코덱스 왜 이렇게 커요? 코덱스는 ETF로 만들어 출시한 제일 첫 운용사입니다. 아 진짜? 잘한 선택이었던 거죠. 5천 원이나 모였잖아요. 역시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많이 먹네요. 그죠? 뭐 되게 고급진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맞아요. 이게 금융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오래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미래셋에서 연금 그렇게 밀고 그때 TDF를 자산 배분, 전략 배분 막 해가지고 출시하고 그 마케팅만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시큰둥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왜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것을 내다본 미래셋 잘했던 거고 그 뒤에 지나서 보면 이렇게 또 ETF 출시를 삼성이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근데 코덱스가 ETF 처음 출시됐을 때 초반에는 또 시들했어요, 인기가. 다들 펀드 살 수 있는데 뭐 ETF 굳이 막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봐봐요. 지나니까 왜? 어느새 5천억?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익률은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수익률 14, 18%, 15, 16. 보수는 0.3, 0.1. 자, 어때요? 앞에서 보던 거랑 다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존 보글 선생님. 네. 그 존 보글 선생님이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죠. 뱅가드를 만드셨고 지금도 뱅가드가 제일 큰 건 블랙록이지만 그래도 뱅가드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팬심 있는 구독자층이 진짜 많아요. 정말 싸요. 보수로 승부하는 그 컨셉이 아직까지 명확해요. 뱅가드는 보수납게 하고 살 수 있는 거 다 담도록 패시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액티브 쪽보다는 패시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정말 싼 보수로 마음껏 사세요라고 해서 정말 초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뱅가드를 선택해요. 근데 하기야 그럴 것 같아요. 존 보글 선생님의 철학 자체가 담겨져 있는 ETF다 보니까 그거를 사왔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녹아 있고 그래서 낮은 보수라는 것이 주는 파워가 강하다라고 미국에서는 인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뱅가드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싼 거 좋아하는 사람, 보수 포커스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 TDF도 ETF로 사야 되는 거죠. 봐봐요.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냥 3배씩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자, 결론은 이겁니다.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 펀드로 사고 싼 거 좋아하는 사람은 ETF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교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즈가 싸네. 유난히 라이즈 싸다. 유난히 이거 0.01? S&P 500 ETF도 아니고 0.01이면 이거 너무 싼 거잖아요. 수익률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우리가 보수에서 무조건 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최근 1년 수익률이니까. 하지만 이런 ETF들이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의미 있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보수에서 찾을 겁니다. 이유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30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싼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키움 들어있어요. 아 진짜요? 키움 ETF가 있을 때 담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게요? 바꿔야겠다. 라이즈다. 내일 장 열리면 라이즈를 바꿔야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는 싼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취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울 것처럼 출발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죠? 아니 쉬워요. 앞에 결론부터 이럴 줄 알고 고민님이 앞에 결론부터 말한 거잖아요. 네. 자, CMA는 MMW형 CMA. MMW로 가시고요. ISA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요. 반반. 자, 반반은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인데 반반 섞여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S&P 500, 그 다음에 미국채 50까지만 적읍시다. 이렇게 적혀 있는 ETF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RP에서 매수할 거는 TDF 2050. 저는 2050, 깨님은 2060. 60. 제가 원래 2045를 담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출생 연도에 60을 더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60까지만 일하고 싶었어요. 인생의 반을 놓을 생각을 한 거죠. 120살까지 살라고요? 네. 왜요? 아니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요새 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못 살 것 같긴 하죠. 근데 바라는 건 목표로 삼아야 되니까 120살까지 살 거고, 예전에는 일을 적게 하고 싶었거든요. 노는 삶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요즘은요 즐거운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2070 살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겠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저 2045 평생 담다가 최근에 2050으로 바꿨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반영하듯이 기대 수명 오른 것도 반영 좀 했습니다. 아, 내가 60대면 너무 어릴 것 같다. 내 때 60은 너무 청년일 것 같다. 은퇴액이 그냥 쏙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일단 양심적으로 65세까지는 올렸고요. 70세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저는 70 더하면 뭐 사야 되는 거예요? 2055를 사야 되는 거죠. 2055가 됐다가 나중에는 깻잎이랑 똑같이 2060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깻잎 80될 때 제 90이기 때문에 똑같죠? 같은 노인이죠? 같이 은퇴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나이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 벌써 있어요. 진짜 내 반려 계획, 펀드다. 내 계획과 같이 포트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4개 준비해가지고요.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공인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공부는 내가 다 했으니까 내 시킨 대로 사. 테이큰에서 대사처럼 너는 내일 아침에 스마트폰을 열 거야. 그리고 미래셋, 한토증권 뭐 이런 거 골라가지고 앱을 다운받을 거야. 그 다음에 CMA와 ISA와 연조와 IRP를 열 거야. 그리고 CMA에서는 남아있는 현금 다 넣을 거고, ISA에서는 타이거 미국보다는 다우존스를 살 거고, 연금저축에서는 에이스 S&P 500 미국채 50 ETF를 살 거고, IRP를 열어가지고 라이즈 DDF 2050을 매수하게 될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실제 대사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왜냐면 쉐어하우스에서 친구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할 말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명절 때 가족끼리 자산 점검을 했대요. 까서. 그런 그러니까 문화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뭐 이거 사라 해서 막 사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제가 포트를 한번 짜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진 거죠. 가족한테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게 뭐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 이거 쉐어스 유튜브 다니는 친구인데 이러면서 말했는데 유튜브 보고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이러다가 나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누가 와서 유튜브 보고 샀어요. 얘 유튜브 보고 사면 안 돼. 야. 이렇게 했을 근데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유튜브 뭔데?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아 막거미 TV라고 깼니? 그래서 어머니가 사도 돼? 딱 그 실제 대사를 들었어요. 그냥 사도 된대요. 그러니까 좀 사명감이 좀 올라오나요? 근데 좀 더 안정성 있게 잘 말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극도로 잃지 않는 투자 쪽으로 가는 이유를 알겠죠. 롱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예를 들면 유튜브로 지금 장 잘 간다고 여러분 종목 팍팍 얘기하면서 이거 사면 됩니다. 이거 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저는 직업으로 월급 받고 그걸 했었잖아요. 네. 그 직업은 엄청난 진짜 천당과 지옥을 몇 년마다 반복하게 돼요. 살 떨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힘들 때는 진짜 힘들고 좋을 때는 너무 과하게 좋아. 근데 롱런 하기 힘듭니다. 롱런이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직업에서. 유튜버로서 롱런이라고 한다면 철학을 지키는 거, 그리고 구독자들의 마음을 계속 읽으며 꾸준히 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금융인으로서의 롱런이 더 중요해요. 특히 우리는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경제는 사이클이 있죠. 그죠. 좋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흥분하면 뭐 채널도 잘 되고 돈도 다 벌고 좋겠지만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올라갔을 때는 내리고 내려갔을 때는 끌어올리는 중간을 찾아가는 노력이 사실 그게 금융인으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으로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 안 좋을 때도 진짜 사라고 열심히 얘기했던 거. 코스피 우리 2100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2022년만 해도. 근데 그때도 수많은 강연 같은 거 다니면서도 용기 내서 투자하라고, 주식 사고, S&P 500 사고, 진짜 국내 주식도 사고, 좋아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거 있으면 사고. 근데 한참 뒤에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나는 적어도 오를 때 오른다, 내릴 때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중도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 컨텐츠에도 많이 녹아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쉬고 무르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어요. 기회는 계속 오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삼전익스를 놓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수익 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운이죠. 그냥 운이잖아요. 반복 불가능하잖아요. 항상 강조드리는 건 반복 불가능하고 교육 불가능한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들 연말 잘 연말이 아니지. 다들 지금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4가지의 계좌와 4가지의 전략으로 안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를 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바꾸미 TV